안녕 언니야. 오늘은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라이딩 하자는 말이 안 나와서 라이딩도 안 하고 간만에 잠 자고 이제 뭐 가게에 와서 농땡이를 까고 있었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손님도 없고 게을러갖고 늘어졌어. 아주 나다운 그런 거야. 이게 늘어지는 거. 이게 뭐 또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놓은 컨텐츠가 있는데 준비할 것들도 좀 필요하고, 오늘은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마침 또 손님이 상담을 좀 하고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난 거를 갖다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게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입문하려고 알아보는 사람들,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뭐 알아보고 있어. 나도 한번 타볼까 하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얼마짜리를 사야 되냐, 뭐 이제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추천하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일단은 처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내가 자전거를 시작을 해야겠는데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 MTB를 사야 할지 로드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여쭤봤냐, 혼자 타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동호회 활동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같이 타시는 뭐 이런 뭐 지인들이나 부류가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래. 혼자 타신대. 근데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자전거를 살 때 내가 뭘 타고 싶은가도 중요한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권해가지고 같이 탈 거라고 하면 지인분들이 뭐 어떤 식의 코스를 가는지, 어떤 종류의 자전거들이 주력인지, 그런 구성도 중요해. 같이 타시는 분들이 뭐 로드를 타고 있거나 뭐 이런데 MTB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MTB를 샀는데 자기는 로드가 좋다고 로드를 산다든지, 그러면 서로 라이딩을 할 때 조금 불편스러울 수 있어. 뭐 내가 이제 끼기 곤란한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코스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할 때 가능하면 이제 같이 타는 부류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부류에 맞는 종류의 자전거로 선택을 하는 편이 나중에 라이딩을 할 때 훨씬 용이해. 그렇기 때문에 같이 탈 멤버 구성원이 이미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타는 자전거의 성향에 맞춰서 같은 계열의 자전거로 구매하는 게 좋아.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탈 거냐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그냥 운동을 너무 안 하니 살살 운동 삼아서 동네에서 그냥 최소한의 내가 부족한 운동량을 메우기 위해서 살살 바람도 쐴 겸 간단한 운동으로 이제 동네에서 마시라는 식으로 자전거를 탈 것이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제 동네 자전거길에서 뭐 그래도 한두 시간 이상 좀 꾸준히 조금 내가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느낌으로 탈 거다, 뭐 이런 건지, 진짜로 좀 라이딩을 나가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탄다, 그래서 뭐 도로를 나갈 건지, 아니면 자전거길에서도 어느 정도의 있던 정도로 탈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포장길이라든지 시멘트 포장길이라든지 뭐 임도 이런 류의 산을 탈 건지, 아니면 아예 산을 들어가 버려서 산에서 싱글 코스를 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외곽에 있는 국도들, 지방도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클링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지가 또 달라지지.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타고 싶어 하는 조건, 내가 생각하는 라이딩에 맞는 그런 부합한 자전거를 골라야겠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대를 고르는 거야. 자전거의 종류를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가격대를 고르겠는데, 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동네에서 마실만 살살 할 거다 그러면은 뭘 사든 상관이 없어. 뭐 싼 거 사도 되겠지. 그러다가 내가 취미가 맞고 흥미가 있고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레저용 자전거로 바라봐도 돼. 근데 혹시나 이걸 타는 사람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키가 매우 크다거나 키가 매우 작다거나 이럴 때는 레저용 자전거로 그 부득이하게 금액대를 좀 더 올려서 가는 게 나아. 왜냐면은 일반 자전거들은 그냥 기본 휠 사이즈에
프레임이 사이즈별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 개념으로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균값 이상으로 키가 작거나 크거나 하면은 사이즈를 내 키에 너무 안 맞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겠지. 이제 심하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자전거에 내구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몇 달을 못 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한 자전거로 가야 하지. 그래서 레저용 자전거로 넘어가야 한다, 입문용급 이상으로. 자, 그러면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저가형 자전거는 요즘엔 그래도 뭐 물가도 오르고 자전거 그레이드들이 또 소비층도 그렇고 많이 향상돼서 지금은 뭐 10만원대 자전거가 그렇게 주류는 아니야. 일반 자전거도 최소 20에서 3, 4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구성도 뒷받침이 되고 주행 성능도 나오는 입문용급의 자전거를 간다. 그러면 아주 싸게 중국 브랜드들까지 다 싸잡는다고 하면 40만원대 이상, 보통은 50만원대 이상부터 잡아. 500에서 150이나 200 사이, 이 그레이드까지가 통상 말하는 입문용 급이야. 그 다음에 중급 기종은 200에서 400, 그 다음에 중상급 기종으로 가면은 400에서 700, 상급 기종이다 그러면은 이제 400에서 1000, 이 정도 되면은 좀 상당히 거의 최대한 고급 자전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1000 이상, 1000에서 2000 사이 가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뭐 설계 사상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개성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기함급들이지. 프로 선수들이 레이스에서 사용하는 기함급들, 그 회사의 최고급 모델들 라인업이 이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보면 돼. 이제 상급이랑 이 기함의 차이가 뭐냐, 이제 기함급까지 가버리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상급 기종까지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나중에 납득이 갈 만한, 좀 해볼 만한 가격대가 이제 상급 라인까지인 거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초경량, 완전 명품, 아주 개성 있는 부품들, 완전히 하이엔드 프리미엄급까지 가버리면 내가 자전거에다 진짜 돈을 쳐바르고 싶다, 어디 가서 자전거로 기 안 죽고 싶다 막 이래버리면은 진짜 좀 개성 있고 돈으로 치장은 돋보이는 자전거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 가능해. 자, 그러면은 가격대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제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처음 살 때 괜찮은 거 사 이러면서 300만원 이상을 권해. 중급 기종이지. 그래야 자전거 금방 안 바꾸고 그래도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고 따라다닐만 하고 탈만해. 그러니까 처음 살 때 괜히 중복 투자하지 말고 300만원짜리 하는 게 좋아, 그걸 해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주변의 동호인들도 그렇고 샵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좀 함정이 있어. 내가 성격이나 뭐 취향이 아주 보편적이고 그냥 무난하게 타고 무덤덤하고 뭐 그러면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취향도 확고하고 좀 더 제대로 타고 싶다고 하면 처음에 이걸 사버렸을 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이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이 함정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부분처럼 자전거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하고 그 장르 안에서 타는 방법도 다양할 수가 있어. 근데 처음에 중급 기종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타보니까 나는 취향이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서 보편적으로 해서 타는 것보다는 난 저쪽이 하고 싶고 저쪽 취향에 맞아. 뭐 좀 더 특화된 장르를 즐기고 싶고, 그 다음에 타다 보니 브랜드나 뭐 부품 제품 가격대도 그렇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안 맞아서 중고로 처분하고 새로 사려고 할 때는 이제 이 중복 투자지 사실. 이게 이랬을 때 처분하고 뭐 감가로 손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용이 이제 작지 않아.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역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 살 때 이제 입문용 자전거를 사는 걸 추천을 해. 이게 왜냐면 내가 인터넷으로만 알아보고 주변 지식만 알아보고 주변 지인들이랑 주변에 이제 뭐 샵의 추천으로만 해서 이제 뭐 사게 됐을 때 아까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입문용을 사는 거지. 그래서 입문용을 사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뭐 이걸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2년 이상도 탈 수 있어. 이렇게 타는 게 차이가 뭐냐면 주변에 지인 말만 듣는다던가 샵의 추천만 듣는다던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경험, 주관적 견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지식을 바탕에 의지해 가지고 사는 건데, 이게 이 사람의 조건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야. 방금 아까 얘기한 함정이지. 그랬기 때문에 입문용을 사서 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라고 얘기를 할게. 이게 이런 레저용 자전거들은 중고 가격이 하방선이 있어 이게. 그래서 뭐 완전히 일반 자전거처럼 중고값이라는 게 막 정해진 거 없이 막 똥값이 되거나 이러질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를 샀다. 뭐 몇 달을 탔던 상태가 거의 새거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엄청 오래 탔던, 가격이 아주 세대가 막 지난 모델이 아니어버리면은, 그래도 뭐 이게 보통 중고 가격이 뭐 신차 구매 금액이 한 반값 정도가 일반적이거든. 그러면은 뭐 이게 자전거 입문용 샀다 팔아도 만약에 50만원이야. 근데 몇 달 안 탔어. 이거 되팔면은 그래도 2, 30만원은 건져. 그래도 한 20만원, 25만원은 받아. 뭐 6, 70만원짜리, 7, 80만원짜리 사면은 그래도 뭐 한 30만원, 35만원, 40만원은 건진다고. 그러면은 그냥 20만원, 25만원짜리 이런 자전거 한 대 타다가 그냥 버렸다 셈 치거나, 한 달 자동차 기름값 썼다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빌려서 맘만 받다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금액이잖아. 그래서 요 정도의 적은 손해와 적은 중복 투자, 이런 이제 최소화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타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타다 보면은, 내가 아주 무관심하지만 않다면은 그냥 단순히 인터넷만 본다거나 남의 얘기만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타보고 체험하고, 이런 라이딩 스타일도 보고 저런 라이딩 스타일도 보고, 부품 등급의 체계도 좀 알아가고, 이런 브랜드도 있고 저런 브랜드도 있고 하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뭘 알겠다 싶을 때 내 취향이 이쪽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내 성향이 어떤 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장르가 어떤 쪽이고,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내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쯤 돈을 제대로 쓰자는 거야. 그게 중급 기종을 가든 상급 기종을 가든 뭐 좋은 걸 가든 어쩌든, 그때 가서 돈을 내가 심리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돈을 망설임 없이 쓸 수 있을 때 그때 가자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넉넉해, 그러면 이게 뭐 중급이고 입문용이고 이런 게 별 의미는 없어. 내가 이제 이 중급, 입문용, 뭐 상급이라는 기준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소비 심리에 맞춰져 있는 개념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0만원짜리를 남들 50에서 100만원짜리 사는 느낌처럼 심리적인 어떤 이 소비 금액이 장벽이 높지 않으면은 300만원짜리 입문용으로 써도 돼.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갖고 1000만원짜리 사는 거 별 부담 안 간다. 그럼 1000만원짜리 갖고 입문해도 상관없어. 아마 그래서 이 영상을 서울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데 아주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은 별 필요도 없는 영상이야 사실.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살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거의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또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자전거를 뭐 어떤 식으로 뭐 골라야 되냐,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 자, 크게 이거 배터리가 얼마 없는데 잭만 꼽아놓고 플러그를 연결을 안 했네. 자, 그러면은 자, 같은 가격대를 사더라도 이게 나눠져. 자, 뭐냐면은 이것도 내가 손님들한테 설명할 때 드는 예인데, 어떤 브랜드를 뭘 골라야 하느냐라는 거지. 다 차이가 있잖아, 회사마다. 그래서 차를 살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뭐 한 4천만 원 돼. 근데 이 돈 가지고 국산차를 타면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있고 사이즈가 좀 큰 차를 탈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차도 쬐깐하고 옵션도 조금 빠져있는, 배기량도 작고 이제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신발을 사더라도 브랜드가 있는 신발을 사냐, 내가 취향이 뭐 브랜드 없는 거도 그냥 신발이 편하면 됐지, 뭐 디자인만 이쁘면 됐지, 이거냐, 뭐 이런 거야.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나 뭐 브랜드 이걸 좀 보여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내 만족이 좋고 실질적인 성능이 좋으면 됐지, 뭐 이런 취향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가격 대비 스펙이 좋은 걸 선호하는 사람, 그냥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브랜드가 좀 좋은 제품인 거를 사는 사람,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사는 사람, 이렇게 또 사람마다 나뉜다고. 그랬을 때 자, 유럽 계열 브랜드나 미국 계열 브랜드가 가격 대비 스펙은 좀 떨어져. 그 대신 좀 디자인도 좋고 누가 봤을 때 브랜드도 좀 괜찮지. 그러면 그 아래로 있는 거는 이제 대만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 아래로는 중국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가격 대비 스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고급 브랜드로 가면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스펙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는 이제 프레임 재질이 뭐 카본이 아닌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같은 이제 선상에서 대만 브랜드 계열로 뭐 간다거나 국내 브랜드로 가면 같은 카본인데 스펙이 더 좋다든가, 뭐 아니면은 저쪽에서 알루미늄밖에 못 사는데 여기서는 같은 스펙에 카본을 갈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중국 브랜드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뭐 더 싸지는 거지, 스펙이 더 좋아지는 거지, 뭐 카본에 더 좋은 스펙을 뭐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은 중국 브랜드는 브랜드를 좀 타. 아주 별로인 브랜드도 있고 그나마 조금 나은 브랜드도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업자들이 잘 밝히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도 나름 좀 가려서 팔아,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 근데 판매했을 때는 메리트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도 나쁘지는 않다. 어차피 이제 대만하고 중국이 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대부분을 OEM을 하고 있고, 뭐 카본이든 알루미늄이든 중국도 지금 고급 자전거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대신해서 생산하는 개념의 이 OEM 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 과거에는 대만이 거의 다 했었는데, 이제 뭐 카본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가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공장에서 어떤 단가에 나오느냐가 중요해.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차이지 무조건 중국산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이 다음 설명은 진짜로 심도 있는 내용인들이 되겠지. 뭐 지오메트리가 될 것이고, 상세 스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이냐, 어떤 디테일한 이제 부품을 선택할 것이냐지. 뭐 하다못해 스램이냐 캄파놀르나 시마노냐 같은 부품 브랜드의 취향에 대한 반영, 이제 그리고 상세한 장르,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피팅, 뭐 이런 게 다 이제 또 결정의 요소가 될 거니까,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 처음 사는 사람들한테는 요 정도 이게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 정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들 좀 더 준비를 해서 올려볼게. 주말이니까 배 따시게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날게. 안녕.